네, 지금 시장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대형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음식료였다면 오늘은 항공과 화학, 철강 쪽, 그리고 해운주 쪽인데요. BDI 지수가 비수기의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 페노션뿐만 아니라 대한유화, 현대제철, CJ대한통운도 좀 올라가고요. 롯데케미칼, 아시아나항공 등등 상승 탄력이 조금씩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할지 전략 또 세워볼 텐데요. 투자의 기술 만나보시죠.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지수 반등해 주는데요. 오늘 장의 포인트 어떤 점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2차 전지 바닥과 이제 코스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그동안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언제 바닥을 잡을지 주목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이런 가운데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월을 앞두고 코스닥에 또 상승 탄력 주목되고 있는데 1월 효과 코스닥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사실 오늘, 시장의 종목들 상승을 보게 되면, 우리 BDI 지수의 반등과 해운주의 반등,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중국 관련이겠죠. 근데 사실 시장이 빠지면 또, 미국의 또 리세션에 대한 또 우려감이 시장에 공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차 전지 바닥과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랠리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보세요. 자, 먼저 미국 시장의 종목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애플도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제 135달러 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서서히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죠. 신저가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지금 137달러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상당히 많이 역배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글 알파벳 C, 구글 알파벳 A 직전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이 마제스터 투자의 기술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시장의 어떤 그 반등 포인트는 지난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 그리고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어떤 그 반등 사이클은 저는 뭐 99%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우리 환율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1,279원이죠. 그러니까 원화가 지난 10월 달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시장의 메이저 그러니까 외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 연속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포인트에서는 아직 약세지만은 지금 지난 10월 대비해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1,400원 대비해서는. 그러면 여기서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물 쪽에서의 외인들 수급 동향을 봐야 되는데 거래소도 최근에 샀다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보세요.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한 날이 12월 14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시장이 많이 올라와요. 하지만 연속성을 기대하지 못하고 외인들이 또 매도가 나타나면 시장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선물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는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도 외인들이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시작이 약간 눌려요.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약간 반등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인과 기관의 어떤 그 따라가는 매매보다도 중심을 잡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하단선에 위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난 2,500포인트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그게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FOMC가 있었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경기 우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이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가의 위치가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하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외인과 기관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닥 쪽도 지금 713포인트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근데 지금 이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주주 요건만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모습들, 그죠? 요 포인트만 나타나면 저는 시장에 다시 수급이 살아난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키워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이 나왔다. 즉,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다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기대치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LG에너솔루션은 무심한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V자 반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모습들. 코스닥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첨보라든지 첨보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LNF와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덜 빠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 시세를 보게 되면 첨보가 좀 더 후발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내년 상승장을 위해서 어떤 섹터, 그러니까 주목을 하자 말씀을 좀 드렸냐면 바이오 제약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탑픽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은 시세가 나지 않지만 상당히 지금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긴 기간 조정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 연속성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1월, 2월에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틈새로 시장에서 오늘 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조금의 어떤 테마는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간의 어떤 테마보다도 약간 지금 중장기적인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난 한 3개월, 뭐 중기는 3개월, 뭐 장기는 한 6개월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뭐 중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면 121선, 장기는 뭐 240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시장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등 구간이다. 그 반등 어떤 그 시장 사이클은 제가 나스닥 시장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스닥 월봉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역회된 큰 흐름은 지난 우리가 2014년도부터 해서 그죠? 역회된 숄드인데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어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헤드를 만들고 역회된 숄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700포인트 선인데 13,000포인트까지의 반등을 보는 이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뭐 국내 시장이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군들의 어떤 반등 포인트, 반등 종목군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 길게는 내후년까지 내년 말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좀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시장은 약세장에서 벗어나면서 이제는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1월 종목별로 보면 이때 바닥을 찍고 우상향 해주는 섹터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뭐 컨텐츠주 등등등 바이오주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쪽이 이제 우상향을 하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주는 섹터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배터리, 바이오 대형주의 바닥 탈피 시점 주목해보자라고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 결정에 대해서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여유는 별로 없긴 한데 1월 효과는 어느 섹터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내년 1월 효과는 바이오 제약주들 쪽으로 이제 저는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지금 사실 시장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소형주들, 그냥 낙폭과대로 보게 되면 샤페론 같은 경우도 바닥을 이미 지난 12월 중순 말초에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이게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가야지 종목들이 어떤 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이런 바닥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바이오 섹터들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내년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 순위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효과의 우선순위 바이오 섹터라고 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직 예산안 통과가 안 됐고 정치권에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도 결정나지 않아서 이런 개인들의 대형 매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 나오지만 만일에 또 극적으로 결정이 나온다면 시간 끌수록 지금 야당 쪽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민심 때문입니다. 과연 결정이 나온다면 또 이 2차 전지의 바닥 확인 가능성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현재 코스피가 2340선, 코스닥이 1% 넘게 오르며 713포인트 선입니다. 개장 상황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